저희가 준비한 사업입니다. 배신자 혹은 뭐 간신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비판 수위가 높아진 당권 경쟁. 그리고 여전히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요. 오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분가량의 이른바 미래, 비전 발표회를 위해서인데요. 사실 지금 비방전이 꽤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런데 발표에 앞서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배신은 처음부터의 배신이 아니라 결과가 배신이 배신이다. 네. 이게 우리가 역사의 경험이고 2017년의 경험이고 1997년의 경험입니다. 저희는 예. 네버 2017년 네. 분열, 탄핵, 괴멸, 어게인. 예. 네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에 배신이란 말 많이 안 쓰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서 이렇게까지. 아니 위로 하면 너무 우리 양강구도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아니 양강구도가 많잖아. 우리 제일 크고 양강구도 맞다고 교수님이 그렇게 뭐 아이 그러지 말고. 나는 꼭 여기다 같이 붙여야지 안 되겠다. 같이 붙여야지. 윤상현님 오세요. 자꾸 이렇게 높게 입고 아 내가 나경원 대표님 옆에 계셔. 잘하겠습니다. 정치인들 참 힘들어요, 그죠? 카메라 플래시가 저렇게 터지는데 일단 계속 웃고 뭐 윤상현도 나중에 같이 오세요라고 분위기. 양강구도에 나도 붙어야지 했더니 포옹 한번 하자고 이렇게까지 뭐 윤 후보님 멋있게 입고 와도 되나? 나 후보님 옆에 계시니까 뭐 제가 그 말하는 순서 생략하고 일단 좀 화기애애했던 표정들 한번 스케치해봤는데요. 강진아 변호사께서 이제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이시니까 네. 실제로 오늘 저 자리에 가셨잖아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저 영상 찍힐 때 저 바로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요. 예. 카메라 돌아가기 전부터 사실은 후보들께서 서로 좀 스몰 토크도 하고 하는 모습이 좀 훈훈해 보였습니다. 저희 강진아 변호사님 잠깐 지나갔어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예.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에 이제 흥행을 넘어서서 조금 과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예. 오늘 후보들이 첫 번째 행사에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조금 긴장한 모습들을 다들 보였습니다. 시작 전에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이런 모습을 바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참 훈훈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전까지는 뭐 아슬아슬하고 비방전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인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특히 저 김진욱 대변인 최근에 가장 그 이른바 한동훈 때리기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원희룡 후보인데 오늘 포옹 한 번 하고 두 사람의 포즈가 좀 더 많이 잡혔다는 거 그래도 표면적으로도 뭐 아예 갈등이 있으면 마주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전당대 성격은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많이 카메라들을 의식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저 두 분은 그 지난 총선 때 보여줬던 브로맨스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저 과정, 저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지는 않은 장면들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그 나왔던 장면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죠. 다시 보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힘겨루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십시오. 예. 저 비전 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원희룡 후보께서는 백브리핑 자리에서 맞아요. 포문을 좀 여셨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 모습이 저런 다정했던 브로맨스 같은 모습이 앞으로 계속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다음 주부터 있을 후보 간 TV 토론회 이 과정은 오늘과 같은 모습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TV 토론회에서 이제 지금 한 달 중에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20일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남아있는데 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TV 토론이 시작되고 그 TV 토론을 통해서 완전히 기세를 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전 포인트를 한번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좀 본질로 가볼까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4명의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명당 대략 6분씩 자신의 강점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뭐 할 거냐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각자 어떤 걸 내세웠는지 한번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후반전 4대3 역전극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저는 신뢰에 기반한 활력 있고 생산적인 당정관계 이끌겠습니다. 이를 위해 레드팀, 쓴소리팀을 만들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민심을 날 것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여러 팀을 만들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취합해서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고 그걸 책상에 놓고 직접 토론하겠습니다. 이제 그 무기력을 깨고 강인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저 자신 느꼈습니다. 야, 제 몸속에는 민당을 향해 싸워 이기는 승리의 DNA가 있구나.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이겨내는 윤상현의 힘이 있구나. 정말로 이기는 정당은 이기는 선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4명의 후보의 옷차림만 봐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가 느껴지고 특히 6분 안에 내가 왜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를 대중들 앞에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키워드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쭉 봤을 때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 언급을 한 건 나경원 의원과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고 뭐 윤상현 후보는 뭐 야당과 잘 쌓여있는 DNA가 있다. 한동훈 후보는 변화의 골든타임, 4대3 역전. 확실히 좀 포인트들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2016년 이후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비대위원장이 8명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황우여 위원장을 포함해서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당대회를 했던 게 이제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 이준석 대표가 이제 뽑혔고 여당일 때 김기현 대표가 이제 뽑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이 전당대회는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 아주 살아 있었던 그 전당대회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지금 용산의 영향, 즉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전당대회입니다. 또 후보들이 보면 대부분 또 대선 후보급들의 후보들이 지금 당권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정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어떤 이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비전을 4명 다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제 지금 이 총선 3연패한 여당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또 변화해야 된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의 어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즉 건강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지점들. 그렇지만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예. 그렇지만 쓴소리는 하겠다. 그 순서를 하기 위한 레드팀을 내가 직접 만들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의 어떤 중도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어떤 개파 정치를 철폐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일단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본인의 어떤 5선 의원으로서 어떤 이 강한 어떤 여당으로서 어떤 자리마감하겠다는 것을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짧은 시간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는 아주 구체성은 띄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4차례 걸친 이제 이 TV 토론에서 굉장히 아마 이 대결이 치열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동훈 후보가 오늘부터는 이 원희룡 후보에 대한 어떤 이런 비방이나 어떤 대결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맞대응을 한동훈 후보가 그렇죠. 했는데 원 이제 후보에 대해서. 예. 팩트가 틀린 것 이외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워낙 지금 비난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게 얼마만큼 뭐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참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어떤 이 재밌는 그런 경선인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공격에 한동훈 후보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게 오늘부터 방침이다. 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도하 의원님. 어쨌든 치고 나가는 건 한동훈 후보고 다른 후보들은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수비 숫자 늘려보자는 거냐? 그래서 이길 수 있냐? 변화를 얘기한다. 그 우상호 전 의원도 한동훈 후보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평가를 했는데 오늘 비전 발표에서 대통령보단 변화에 방점을 둔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공약 이거를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예. 그런 내용들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대통령 무슨 선거에 출마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곳에서 논점이 좀 많이 이탈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대통령이 뭐 정무장관까지 신설한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정무장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이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거냐, 그게 아니고 대통령 자체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적 없다고 얘기해주면 예. 모든 국민들이 마치 속을 것처럼,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이 심판을 받았고 그 이전 연도에 있었던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이미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이번 전당대회의 화두가 되어야 되는데 예. 그런 지점에서는 좀 많이 모자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야구를 빗대면서 9회 말이다, 우리 긴장해야 된다, 우리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축구에 또 비유를 들거든요. 예. 저는 제가 똑같이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 윤심 전당대회고요. 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전당대회고요. 대통령께서 골을 골대로 차야 되는데 관중석으로 막 차고 있으니까 이 후보자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골대를 관중석으로 옮겨주겠다. 요렇게 지금 보여요. 예.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눈살 찌푸러질 내용들이 아닌가, 전혀 기대하는 내용과는 다른 쪽으로 가시고 있다. 예. 정신 차리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글쎄요, 뭐 윤심 전당대회라고요? 아니 근데 그 윤심 전당대회면 뭐하러 대통령실과의 갈등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친윤이다, 전륜이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죠? 그러니까 그는 제가 볼 때 조금의 어떤 그 객관적으로 보시는 관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보면 전륜, 친윤 등등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 자체가 예. 그만큼 대통령실과의 긴장관계가 있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름대로 이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정견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왜 뒷받침 못하고 있냐? 저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동환 의원께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다른 차원에서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초반 기세 어대한 한동훈 후보 중심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에 좀 발맞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후원금을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이 됐으니까 계좌를 열어서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구분도 안 돼서 1억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이거 꽤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미국 선거에서 보면 후원금을 누가 많이 더 모금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후원금을 지금 선관위에 따르면 1억 5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 그러고요. 예. 근데 이제 이 1억 5천만 원에서 아마 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문의해 본 결과 한 20%는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한 1억 7천만 원 넘게 모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재밌는 대목은 이게 8분 50초 만에 일단 이 모금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8분 50초라는 게 이게 금액이 많은 분들이 한 게 아니라 거의 90%, 1,700명 정도인가요? 이분들이 다 10만 원씩 이제 어떤 소액 후원 이걸로 했다는 겁니다. 이제 정치자금은 10만 원을 내면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예. 지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모금에 동참을 해서 꽤 이제 10만 원 소액 기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비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당대표 나올 때 2시간이고 예. 이준석 대표는 아마 3일 만에 그때 모금했다고 그러고요. 이제 곧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대표 선거 출마하지 않습니까? 예. 몇 분 만에 과연 될지 그것도 아마 관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그게 좋든 싫든 팬덤 정쟁이 된 거고, 이현정 의원 말씀은 구분도 안 돼서 한동훈 후보의 모금액이 모였다는 것, 소액 기부도 많다.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적하는 확장성 혹은 윤 대통령과 관계 이런 부분, 일단 그것도 단점이라면 나중에 고쳐 나가야 될 거지만 팬덤 자체는 공고하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강력한 지지층이 없이는 사실 정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여권 주자 중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어떤 팬덤이 형성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저 수치로 일단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